안녕하세요. 동사생입니다. 1% 영문법 이번 시간에는 수능 영어 오류에 대한 해설 3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부 설명에 앞서서 이전에 제가 올렸던 동영상 중에 육하원칙 원리 심화 생각의 공식 동영상이 있습니다. 혹시 안 들으셨다면 그 동영상을 참고하시면 제 해설이 좀 더 이해가 더 쉽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설명에 앞서서 2부에서 말씀드렸던 수능 오류에 대해서 간단하게 1% 영문법 요약과 어떻게 적용돼서 그런 해설을 하게 됐는지 정리를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1번에 to start with, you need well-drained, not necessarily over fertile soil in order to make the vine's roots dig deep into the soil. 에서 into the soil이 오류이고 the soil을 이수로 받은 다음에 self를 붙여서 제기대명사 into itself 이렇게 해야 출제자의 의도하는 해석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해석이 불가능하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게까지 타이트하게 문법을 적용해야 하냐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서 간단하게 그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엄마하고 딸이 있는데 그럼 두 명이 있는 거죠. 그러면 엄마를 she라고 했을 때 she loves her 그러면 she는 엄마고 her는 딸이죠. 이건 다른 사람이니까 등장인물이 두 명입니다. 그런데 she loves herself 그러면 그때 she는 뭐 엄마든 딸이든 그 한 명이 그녀 자신,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는 얘기죠. 따라서 내용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to make의 그 make라는 동사의 실제 동작 주체, 의미상의 주어가 you는 될 수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는 이런 글에서 you는 글을 읽는 독자, 즉 이 경우에는 수험생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you는 make의 동작 주체가 될 수 없고요. 해석 단위 공식상 접속사, 주어, 시간조동사가 생략되고 논리적 미래에서 to로 연결했을 때 앞에 있는 well-drained, not necessarily over the fertile soil이 make의 동작 주체, 의미상의 주어가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to make the vine's roots dig deep은 이건 부정사구입니다. 이전 설명에서 부정구라고 했는데요. 그게 아니고 make하고 dig가 논리적 동시여서 부정구, 그러니까 부정사구이고요. dig하고 deep에서 그 deep은 부사가 아니라 형용사입니다. 형용사를 써야 할지 부사를 써야 할지 헷갈리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동사 자리에 비동사를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러면 be deep 이렇게 되죠. 그러면 포도나무의 뿌리가 깊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부사처럼 해석이 된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형용사를 써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인데 into the soil이라고 했을 때요. 이렇게 쓰게 되면 토양이 두 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도나무의 뿌리가 깊이 박히도록 만드는 토양이 있고 그리고 실제로 박히게 되는 토양이 두 개 있다는 뜻이 돼요. 그러니까 도저히 이런 문장은 해석이 불가능한 겁니다. 콩글리시로 배우고 가르치고 익혀서 이런 식의 콩글리시 영어 문제를 그동안 풀어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into the soil은 into itself로 바꾸거나 아니면 아예 빼버려야 됩니다. into the soil을 아예 없애야 합니다. 그러면 깔끔합니다. 그 다음에 4번으로 가겠습니다. There needs to be enough rain 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해석이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주절 공식이 간단하죠. 주어와 시간조동사가 쌍을 이루고 동사와 나머가 쌍을 이룬다 인데
their needs에서 needs가 does 더하기 need로 나뉘어지면 does는 시간조동사, need는 동사 원형인데 does의 그 시간도사와 쌍을 이루는 주어가 이 문장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절이 성립을 안 해요. 그러니까 to be enough rain이라는 해석 단위를 아무리 붙여도 해석은 아예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된 문장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with too little water, the grape skins become too tough and they fail to ripen. 그래서 they가 잘못됐다고 말씀드렸는데 본문에 포도가 복수로 나오는 경우는 첫 번째 문장에 good quality grapes, bad quality grapes가 있고 2번 문항에 the grapes가 있죠. 그런데 최초 문장에 good, bad quality grapes는 they가 절대로 될 수 없고요. 이건 기본적인 전제가 된 문장이었으니까. 그러면 2번에 있는 the grapes가 아래에 있는 they와 taken의 그 they로 바뀌는 건데 이렇게 되면 they와 taken의 그 they는 the grapes를 받긴 하는데 그 grapes는 affixed, 수확된 그레이프인 거죠. 그러니까 they와 taken의 they는 실제로는 the picked grapes, 정관사, 과거분사, 형용사, 품사명사 복수 형태의 문장명사를 대신한 대명사 they입니다. 그리고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5번에 and they fail to ripen에서 they도 the picked grapes를 they가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수확된 포도가 익는데 실패한다 이렇게 해석해야 합니다. 이 문장을 쓴 사람의 의도와 달리 실제 영어 문장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5번은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번, 4번, 5번 문장이 아예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문제로서 성립을 하지 않고 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푼 사람들이 그 당시에 못해도 5, 60만 명이었고요. 고3 재수생의 고2 학생들까지 풀었다고 보면 그리고 각 학교의 선생님들, 각 학원의 선생님들까지 다 풀어봤다고 하면 못해도 100만 명 정도가 풀었을 문제인데 지금까지도 이 문제가 수능영어 기출문제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아무런 이의제기 없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단히 조심스러웠지만 그래도 한 가지 계기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 꼭 누구를 비난하거나 탓하거나 하는 의도가 아니고요. 좀 잘못된 걸 누구라도 한 명, 10명, 20명이라도 좀 고쳐나가보자. 이런 의도로 이 동영상을 올리는 겁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육하원칙 원리, 생각의 공식을 적용해서 이 문제의 지문에 어떤 문제가 있고 콩글리시이지 잉글리시가 아니라는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생각의 공식, 육하원칙 원리에 인과관계 분석을 하시면 x 마이너스 how y 인과관계 분석에서요. 플러스 x 플러스 y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 플러스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x 플러스 y 경우의 수는 4가지죠. 첫 번째 문장에 You can certainly make bad quality wine from good quality grapes는 좋은 품질 포도로 나쁜 품질 와인을 확실히 만들 수 있다니까 좋은 품질 포도를 플러스 X, 나쁜 품질 포도를 마이너스 Y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플러스 X 마이너스 Y의 문장인 거예요. 다음에 But you cannot make good
quality wine from bad quality grapes. 나쁜 품질의 포도로 좋은 품질의 포도주를 만들 수 없다니까 나쁜 품질 포도가 마이너스 x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cannot good에서 not good이니까 묶으면 bad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마이너스 y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쁜 품질 포도에서 나쁜 포도주가 나온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문장은 플러스 x에서 마이너스 y가 나온 거고요. 두 번째 문장은 마이너스 x에서 마이너스 y가 나온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런데 이 문제를 출제한 출제자의 의도는 이런 게 아니었죠. 이 출제자의 의도는 좋은 포도주를 만들려면 포도가 좋아야 하고 포도가 좋으려면 포도밭이 좋아야 하는데 포도밭이 좋아야 할 요소는 세 가지이고 그 세 가지는 첫 번째는 적절히 비옥한 토양, 두 번째가 풍족한 일조량, 그리고 세 번째가 충분한 물인 거예요. 이 글을 쓴 사람의 의도는. 그런데 첫 번째 전제로 쓴 문장에 좋은 포도주를 만든다는 얘기가 아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글을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이 문장은 어떻게 고쳐야 하냐면 좋은 품질 포도로 나쁜 품질 포도를 확실히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이건 양보관계여서 중간에 매개변수로 역적 양보관계가 발생하게 된 매개변수 Z를 꼭 설명해 줘야 합니다. 이렇게 쓸 거면. 그러니까 certain이라는 부사는 여기서 그냥 빼야 되고요. certain이 자리에 그냥 probably 정도, 아마도 정도의 부사를 쓰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but you cannot certainly make good quality wine from bad quality grapes. 에서 certainly를 cannot과 make 사이에 넣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이 문장을 뒤집으면 좋은 포도주에서 좋은 포도주가 만들어진다라는 출제자의 의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전제가 잘못이고요. 그 다음에 What happens in the vineyard is crucial 이라고 되어 있어서 포도밭에서 발생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죠? 출제자의 의도는 이제 포도가 좋으려면 포도밭이 좋아야 된다. 이런 의도로 쓴 건데 육하원칙상 3차원 공간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글을 전개하겠다. 이렇게 글을 전개한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문장은 잘 배수되지만 과도하게 비옥할 필요는 없는 토양이 조건이 나온 거고 두 번째 문장은 수확해서 양조장으로 옮기는 내용이니까 콩글리시상 전체 흐름과 무관하고요. 3번 문장을 제가 문제가 있지만 그냥 넘어가겠다고 했는데 설명드리면 The vineyard needs plenty of exposure to the sun. 그 포도밭은 태양의 충분한 노출을 필요로 한다. In cool climate areas. 서늘한 기후 지역에서 이렇게 됐죠. 이 문장만 다시 생각의 공식을 적용하면 서늘한 기후 지역에서는 충분한 햇빛 노출이 필요하다면 그러면 서늘하지 않은 기후에서는 충분치 않은 노출도 괜찮냐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죠. 그건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요소는 그렇게 안 썼거든요. 그래서 이 문장은 The vineyard needs plenty of exposure to the sun 하고
쉼표를 쓰고요. 그리고 끊어서 especially, 특히, 특별히 라는 부사를 집어넣은 다음에 in cool climate areas 라고 써야 합니다. 그래야지 1번, 3번, 4번의 포도밭의 그 조건이 일관성을 갖게 됩니다. 4번은 설명드렸죠. 충분한 비 혹은 어떤 경우에는 관계가 필요하다 하죠. 콩글리시 문장이고요. 5번에서 이제 대의가 문제여서 해석이 안 된다 말씀드렸는데 5번 문장도 사실은 본질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1번은 well drained not necessarily over fertile soil이 포도밭의 1차 조건이고 2번은 plenty of exposure to the sun이 포도밭의 2차 조건입니다. 그리고 4번에 enough rain or in some cases irrigation이 세 번째 포도밭의 조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5번에 with too little water, with too little water, 너무 물이 적으면 전치사 with가 조건에 해당하는 문장 명사와 결합해서 뭐뭐 하면, 뭐뭐 있으면, 있다면으로 해석된다고 기본 전치사 동영상에서 설명드렸었죠. 그러면 포도 껍질이 너무 질기게 되고 이거 그냥 포도로 해석하겠습니다. 포도가 연글지 않는다. 읽는데 실패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건 논리적인 일관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밭의 조건에 1번의 토양, 2번에, 그러니까 4번의 레인, 물, 그리고 3번에서 exposure, plenty of exposure to the sun, 태양의 노출, 그러니까 일조량이죠. 이 세 가지가 있어야, 그래야 포도 껍질이 질겨지지 않고 포도가 잘 연근다라고 써야 하는 겁니다. 좀 어렵나요? 이게, 그러니까는 생각의 공식과 육하 원칙과 1차원, 2차원, 3차원, 4차원, 고차원, 초차원 이렇게 차원의 확대로 이해하시면 이 글은 너무나도 잘못 쓴 글입니다. 너무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지만 간단하게 정리해드리면 첫 번째 문장에 좋은 포도를 만든다는 얘기가 없다. 그리고 첫 번째 조건에 해당하는 잘 배수되지만 과도하게 비옥할 필요가 없는 토양은 딱 조건이 딱 정해져 있는데 3번의 plenty of exposure to the sun, 태양의 충분한 노출은 이거는 서늘한 기후 지역에 해당하는 거니까 서늘하지 않은 지역에 대한 언급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 자체가 다른 겁니다. 5번에서 거의 물이 없다라고 했는데 4번에 충분한 비라고 했다가 in some cases irrigation, 그러니까 이 경우는 물이 강수량이 없는 지역은 관계시설이라도 있어야 한다라고 여기는 쓴 겁니다. 그러니까 토양은 조건을 정확하게 얘기했고 레인하고 이리게이션, 물의 경우에도 조건을 정확하게 얘기했는데 일조량에 관해서는 서늘한 기후 지역으로만 한정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조건의 일관성이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조건을 3개를 말했으니까 with too little water로 하지 말고 이 with 전명구에 3개의 조건이 다 들어가게 써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글이 논리적으로 맞습니다. 동영상이 너무 길어져서요. 조금만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영어 문제를 풀 때 차분하게 잘 해석한 다음에 전체 흐름을 잘 파악하고 전후 맥락을 잘 살펴서 논리적으로 분석해서 정답을 도출해라, 이런 식의 말씀들을 하시죠. 그럴듯한 말인데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라는 얘기가 없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생각의 공식, 육하원칙 원리 심화는 영어는 차원의 확대로 나아가는 거고요. 그리고 인과관계 분석, 하우와의 인과관계 분석을 4가지 경우의 수로 하고, 그리고 그 4가지 경우의 수 중에 양보관계일 때에는 매개변수 Z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다는 정도를 확인하는 게 논리적인 분석을 하고 전후 맥락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추가 말씀드리면, 문장명사를 이해하실 때 집합명사 개념으로, 그러니까 집합 개념으로 이해하시라고 부탁 말씀을 드렸죠. 그 전체와 부분, 개별 원소의 관계를 꼭 머릿속에 집어넣고 영어 문장을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반복 말씀드리면 1번의 토양은 이 문장대로 하면 뿌리를 깊게 내리게 하는 토양이 있는 거고, 실제로 뿌리를 내리는 토양은 다른 거란 뜻이에요. 토양이 2개가 있는 겁니다. 이 글의 1번 지문에서는요. 그리고 5번의 they fail to ripeness, 그 day는 이 글의 기준으로는 the picked grapes, 수확된 포도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수확된 포도가 연그는데 실패한다, 이렇게 해석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수능 영어 수준이 이렇습니다. 저도 한때 영어를 학생들한테 가르쳤던 사람인데, 기성세대 때 영어를 한때 가르쳤던 사람으로서 여러분한테 정말 죄송합니다.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른들이 좀 잘못한 게 많이 있어요. 끝으로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끝으로요. 영어 공부하실 때 그래도 수능 기출문제를 교재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나마 수능 영어가 오류가 제일 적어요. 그래서 수능 영어 기출문제를 교재로 권해드리는 거고요. 중학생의 경우에는 듣기 대본을 가지고 공부하시면 되고,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그냥 수능 문제를 단어 다 외우고 다 해석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학생의 경우에도요, 수능 모든 기출문제를 한 94년부터 올해까지 기출문제를 전부 다 다시 한번 공부해 보세요. 그러시면 뭔가 깨닫는 게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영어 문장을 많이 공부하시고 문법 문제는 가능한 안 푸시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죄송합니다. 예전에 제가 한 5년 전, 10년 전에 이 1% 영문법 영어의 근본 원리를 발견했었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동영상 1부, 2부, 3부를 모두 시청해 주신 유튜브 이용자께 끝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동사쌤이었습니다.